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화면에 칠판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문자화식, 그래서 앞에 두 단어는 이 방정식과 함수를 다루기 위한 연습이다 그랬어요. 연습. 자전거 타기 연습하듯이 연습이다 그랬습니다. 문자화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문자?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두 번째 단어는 문자화식. 교과서 저기 펴주세요. 66페이지. 교과서 66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66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66페이지 펴주세요. 거기 위에 두 번째 단어는 문자화식, 그 왼쪽 부분, 교과서의 왼쪽 부분 공간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써주세요. 거기에 써주세요. 뭘 써주느냐 하면 여기 써놨습니다, 선생님. 거짓말 탐지기. 이거 진짜 멋있더라고. 선생님이 아까 했었는데 손이 찌릿찌릿해서 여기까지 마비될 정도였어. 전기로 마비될 정도여서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해보라는 얘기를 못하겠어. 어쨌든 얘를 켜고 스타트. 일 더하기 1은 3이다. 스타트를 눌러주지. 1 더하기 1은 3이다. 진짜 찌릿찌릿합니다. 짜릿짜릿해. 거짓말하면 안 되겠는데? 바로 1 더하기 1은 3이라니까 거짓이라고 셉니다. 어쨌든 참가지수 살펴보는데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볼 때 먼저 마치 엘리베이터도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도 뭐 7층 눌렀는데 5층이나 6층에서는 안 열리겠죠. 뭐 에어컨 여러분들 여름에 쓰는 에어컨도 온도에 따라서 그 온도가 참이면 계속 켜주고 거짓이면 더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그렇게 식으로 저장돼 있어요.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왼쪽에 식 써주세요. 식. 우리 흔히 쓰는 식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한자어예요. 선생님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식은 영어로는 form 또는 formula 해서 뭐 화학식이든 어떤 식이든 그런 것들을 포뮬러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식은 세 가지로 분류돼요. 그래서 식은 숫자나 문자가 연산기호로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를 말해요. 하나의 덩어리인데 보통 말하는 식, 포뮬러, 보통 말하는 식이 있고 그 식들 사이에 이렇게 등호가 보이나요? 화면에 보이나? 요렇게 등호가 있는 식을 말을 줄인 것뿐이야.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줄여서 등식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equalizer 알아요? equalizer 음향 조절할 때 원음과 같게 조절하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할 때 equation이라고 영어로 하고 한자어로는 등식, 등호가 들어가는 식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썼었죠. 이상, 이하, 미만, 초가 들어간 식, 같지 않다는 식, 부등식. 영어로는 같지 않으니까 inequality. 발음은 영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검색하면 뭐 금방 나옵니다. 선생님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은 세 종류예요. 식, 등식, 부등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이 화면에 보일래나? 문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문자는 이제 X, Y, G를 많이 갖다 쓸 건데, 얘네들이 이제 데카르트, 프랑스에서 그 활자 보관 인쇄소에서 이 문자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 활자가, 금속 활자가.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다 문자로 썼던 것입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X, Y, G를 똑같이 쓰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방정식에서는 미지수로 표현하고요. 이 뜻은 뭐냐면 한자어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수. 그래서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해요. 한자로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러분들 한자 배우는 동안 미지의 수이다. 알 수 없는 수이다 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unknown. 알지 못하는 수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거 절전으로 넘어가네요 또. 마치 여러분들 자물쇠의 비밀번호 또 자전거의 자물쇠 뭐 통장의 비밀번호 뭐 아이디 패스워드 그때 알지 못하는 값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쓰면 알 수 있을려나? 미지수인데 다음 단어인 함수에서는 똑같이 문자 x, y, g를 갖다가 쓰는데 얘네들은 미지수가 아니에요. 마치 통장의 번호가 막 변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물쇠에 비밀번호가
매일같이 바뀐다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변하는 수란 뜻으로 변수로 쓰고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문자를 도입하게 되면서 수학을 더 편리하고 빠르고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몇 가지 약속 또는 그 아이디어들을 개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치워주시고 자 켜주세요. 이거 화면이 맞지 않는데?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과서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 부분에 써달라고 부탁드렸죠? 이 아래에 보시면 초등학교 때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규칙 찾기 1학년 지금 바로 앞단원에서 정수와 유리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 여러분들 가만히 원격 수업도 그렇지만 학교 가서도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선생님도 졸려. 심지어는 영화 보다가 작년에도 스타워즈 영화 나와서 딱 우리 정식이랑 영화 보러 딱 가서 팝콘에다가 딱 그 영화 앉아서 봤는데 1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요즘에 나온 스타워즈 영화는 조금 옛날만큼 어쨌든 그래서 심지어 영화 보다가도 잔다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면 졸려요. 아무것도 안 하면 졸려. 그래서 자꾸 손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색깔 있는 펜, 형광펜 주변에서도. 그 다음에 이번 단원에서는 문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문자. 아까 얘기한 XYZ인데 걔네들의 사용하고 시계 계산을 하는데 몇 가지 규칙들, 약속들 지켜주셔야 돼요. 마치 늘 얘기하잖아요. 체육 시간에 농구할 때의 규칙, 야구할 때의 규칙, 그거 다 틀리잖아.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야구의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어쨌든 두 번째 1차 방정식. 얘가 정식이에요. 정식이. 1차 방정식 공부하고요. 이런 것들 공부해서 어떻게 되냐면 2학년에 올라가서 1차 부등식, 연립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4학년에 올라가서는 다항식, 이제 식이 점점 복잡해져요. 곱셈과 인수분해. 여기서 말하는 인수분해는 우리 앞단에서 공부한 소인수분해가 아니고요. 소인수분해가 아니라 소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식의 인수분해예요. 게다가 이제 2차 방정식 공부하고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떻게 흐름을 쭉 보세요.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이 내용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기초적인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안 되면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죠. 자전거 타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운전면허나 그런 걸 딸 때 쉽다 그랬죠. 이것을 쉽게 해놓으면 2학년, 3학년에 올라가서는 이거는 암산으로 바로바로 해버려야죠. 금방금방 돼서 편해요. 근데 이게 1학년 때 뭐 자유학년제니까 우리 신나게 놀자. 여기서 나 2학년 때 가서 열심히 해, 3학년 때 열심히 가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 되면은 선생님이 안 하고 놀겠습니다. 맨날 게임하고 놀겠어요. 수학 게임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나 1학년 때 열심히 해놓아야 2학년, 3학년 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손으로 하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다음 교과서 69페이지 펴주세요. 69페이지 스스로 준비하기. 오늘은 스스로 준비하기만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자, 스스로 준비하기. 문자를 왜 사용할까?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자동 판매기에 사이다나 콜라, 음료수가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7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데 300원만 넣었다고 나올까요? 또는 내가 콜라를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올까요? 또는 700원짜리 사이다를 사고서 10,000원짜리를 넣었어요. 아니면 티머니를 했어요. 그 뒤에 사람이 계산하나요? 그런 것들? 아닙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들은 모두 문자와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때 값은 어떻게 알아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식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값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세 번째 1차 식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앞단원에서는 복잡한 식의 계산 더센베트 곱셈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문자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 돼요. 물론 숫자는 앞단원처럼 그렇게 크고 복잡한 숫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식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 펜 준비.
체크하기. 앞단원 점검하겠습니다. 발열 체크해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도 체크하기로 나오네요.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기. 그래서 문장으로 나타낸 수량을 네모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모를 사용해서 이렇게. 1번 써주세요. 1번. 어떤 수보다 6이 더 큰. 그러니까 뭐 형이 나의 나이보다 6살이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6만 원이 많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모 더하기 6. 또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 많이 했었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쓰고 채우고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2번 좀 복잡해집니다. 어떤 수의 2배와 2배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나 근데 2배 하면 그 생각이 나요. 짜장면 곱빼기 여러분들 짬뽕 곱빼기 시킬 때 실제로 2배예요? 그게 궁금해. 또 영화관에 가면 팝콘 막 더블업 해가지고 빅사이즈 몇백 원 더 내면 막 2배 이렇게 되는 거. 진짜 2배지. 여름되니까 냉면 생각난다. 냉면도 곱빼기 시키면 진짜 2배예요? 살이만 추가해주는 건가? 소스나 모르겠네. 어쨌든 2배에다가 3과의 합.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네모를 이용해서 식을 나타내 보았어요. 아까 포뮬러 식 뭐라 그랬죠? 수나 문자들을 연산기호와 함께 연결된 이 덩어리를 식이라 그랬죠. 이 덩어리. 근데 네모를 하려니까 쓰기는 좋은데 여러 네모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 판매기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돈이 들어가면 네모 가지고는 정리하기가 불편해요. 색깔로 색종이처럼 빨간색 네모난 색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혼란을 막기 위해서 X, Y, G라는 것들을 불러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 아래 보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계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살펴봤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거듭 제곱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괄호 처리한다.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온 이유는 식이 들어가 있는 식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합니다. 그럼 선생님 식도 그럼 거듭 제곱하나요? 맞습니다. x의 제곱, x의 세제곱 심지어 지난번에 마이너스 1에 2020제곱까지 살펴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 2의 제곱은 4 그리고 음수와 양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5. 선생님 이거 더하기 마이너스 15로 해야 되지 않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그건 상상만 하겠습니다. 괄호 안 쓰고 4 빼기 15는 그렇게 상상해서 절대값이 크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차이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빨리 합시다. 2번 마찬가지 거듭 제곱은 없고 괄호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눗셈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역수로 곱해주는데 이 정도는 암산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2 더하기 12는 1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끝으로 이것만 알아보고 끝내지. 결합법칙, 교환법칙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 영어로 뭐라 그랬더라? Distribution Law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괄호밖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으면 24를 퐁당 각각 곱해줘야 된다 그랬어. 23,000원이 있는데 그것에 2배 하면 46,000원이라고. 여러분들 똑똑해서 암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괄호밖에 어떤 값이 곱해져 있으면 각각 곱셈을 한 다음에 624는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2번은 뭐예요? 분배법칙을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했습니다. 공통인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3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공통인수 그렇게 표현했었죠. 공통인수 곱하기 괄호 하시고 4 빼기 3으로 하셔서 괄호 안의 값을 먼저 당연히 계산해야 되겠죠. 2.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단원 빼먹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간부터는 70페이지 문자의 사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식이도 안녕. 정식이에요, 얘가. 정식이도 안녕.